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됐죠. 비트맥시들은 이제 부채를 극대화해서, 지금 이 시대의 변화의 최정점에 있는 최고의 자산, 전 세계 곳곳을 바꾸게 될 금융의 혁신, 해방된 야수, 비트코인에 다 올라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뭐 대표님들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표님들도 그렇고, 텔레비에서 뭐 KBS 뭐 시사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다 둘러봐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식사한다고 가는 점심이나 저녁, 심지어 낮술을 해서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정식 집이나 그런 데들 다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로 최악입니다. 정말 진짜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30년 동안, 20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래. 예. 어떤 분은 40년 만에 처음이네. 자기가 40년 동안 여기서 이 바닥에서 일을 했는데 40년 동안 처음이랍니다. 이 IMF도 이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환경에서만 봐도 그 일감이 많이 줄었고 전화도 급감했습니다. 문의 전화나 고객들을 만나는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뭐라 그러죠? 거의 저도 한 20년 좀 넘게 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보던 IMF 때 모습보다 더 최악이지 않을까. 저는 그때 직장인은 아니었지만. 네, 지금 이제 도바님 이분은 이제 트레이더신데 그 뭐 글도 되게 잘 쓰십니다. 그 이제 냉철하게 잘 쓰시고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식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분 글 쓴 거가 좀 의미심장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더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원화에서 나와야 된다고 본다. 원화 및 원화 자산이라는 얘기겠죠. 지금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누군 줄 알아요? 제 이제 밑에 직원들,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비트코인 방주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옆 팀에 뭐 여직원까지 내가 일일이 시시콜콜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매월 월급 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서무직 여직원들 중에는 예적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금 적금. 이런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도 지금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다시 1390원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자, 환율도 지금 외환 위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달러가 거의 없답니다. 지금 달러 기반 자산과 달러가 거의 4천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있는데 국제기구에서 국제결제 뭐 기관인가 뭐 하여튼 그 평가하는 기관들에서조차도 9천억 달러나 1조 달러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외환 기반 자산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심지어 그것도 5년 전인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금 4천억 달러면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또 달러는 훨씬 낫대요. 달러 기반 자산이 아니고 외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달러는 완전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을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 하면은 금세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기라고 그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와서 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외환 위기가 오면 집값 다 폭락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원화는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 환율이 2,000원, 3,000원 가니까 IMF 때 1,800원인가 1,900원 같죠? 이자가 급등해요. 이자율이 뱅크런이 오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 부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이너들은 정리를 할 수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카멜레온처럼 대응해서 우리는 부채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그럼 뭐 물론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가져가는 게 좋고 최대한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게 좋고.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채를 극대화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3억 자기 자본에 7억 부채를 얻어서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게 30%만 폭락을 해도 자산 가치가 모두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아파트를 내놓고
압구정 아파트가 그래서 IMF 때, 그러니까 압구정 아파트뿐만이 아니지 서울 아파트가 다 IMF 리먼 브러더스 때 매물로 싸게 나온 게 이런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통째로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걸 또 부자들은 야금야금 현금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야금야금 또 받아 먹었죠. 그런 시대가 또 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 것 같아서 지금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뱅크런, 환율 폭등, 그리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일감이 없어요. 작은 음식점부터 큰 발주를 받는 용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테레비 보니까 여수의 남동공단, 무슨 뭐 공단인가요? 거기는 차가 질비했대. 그 발주를 받고 물건을 나르던 트럭들의 행렬이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꽉 찼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졌대요. 급격한 경제 위기가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야금야금 없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그 차량 행렬들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이 둔촌주공 아파트 준공을 끝으로 해서 지금 대단지 뭐 반포 1, 2, 4주구 이런 단지들이 있지만 이 공사들이 거의 지금, 듬성듬성 있어요. 지금 서울만 봐도 입주 물량이 턱없이,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공사되는 현장들은 방원 순위가 20만 세대 직권 해제시킨 그 여파가 지금 완전히 오고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20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있죠. 그리고 그마저도, 조합의 진도율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공사들은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하도급 업체, 부품업체, 컴퓨터업체, 인테리어업체, 이사업체, 청소업체 모든 이런 뭐 하다못해 노가다들 이런 사람들 일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봐도 정말 조그만 거 철제기구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들도 미래가 없답니다. 그냥 듬성듬성 있으면은 그 미래를 보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해서 버티는데 아예 미래가 없대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포함되는 얘기고 아마 2년 3년 짧으면 1년 내로 엄청난 그 금융 태풍 그러니까 금융 위기의 태풍 내환 위기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환 위기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그래서 IMF급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오면서 대량 해고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대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대출도 지금 어, 최대한 그 뭐죠? 극대화해서 마련해놔라. 6월 27일 규제 전에 제가 수십 번 강조를 했습니다. 카페도 글 남겨놨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출 나올 수 있을 때 최대한 빨아 쓰세요. 그때 말 들었던 사람들은 최대한 지금 대출 기반으로 해서 비트코인 지분 늘려놔서 심지어는 60K, 70K 때 했던 사람들은 지금 따블이 됐습니다. 부채가 사라졌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위기가 와도 일부 부채 덜어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신도 아니고 갑자기 나도 직장에서 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채를 극대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는 집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비트코인 위주로 뭐 포트폴리오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할 예정이고, 저는 제 할도리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 막 제가 그 1대1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 중에 무리해서 젊은 분들 20대, 30대 막 13%짜리, 15%짜리 직업도 없는데 고리로 대출을 받아야 될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5%, 7%, 8%, 1금융권, 2금융권, 뭐 12%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은 그나마 뭐 1,0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4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대출을 이제 처음 받기가 겁납니다. 이러면 관리 가능하면 받으세요. 근데 4천만 원짜리 갑자기 1억을 들고 와요. 2억을 들고 와요. 그것도 막 15%짜리, 18%짜리. 이거는 정말 위기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시간과 복리의 힘으로 맡길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 선에서 알아보세요.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1금융권 1,000만 원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것도 위기 상황이었을 때는 바로 끌 수가 있는 수준이니까, 덜어낼 수가 있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자율이 너무 높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 앞전에 얘기했던 압구정 아파트
그 고가의 압구정 아파트가 위기 상황에 와서 30% 40% 조정이 왔을 때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취약을 염두에 두라는 거고 일단 참고 삼아서 비트코인은 한국의 상황과 무관하고 전 세계의 수요 공급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압구정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의 금융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비트코인은 전혀 한국 상황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큰 위기가 와도 비트코인은 아마 이미 달나라로 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직장이 잘릴 수도 있으니까 상호도 같이 욕하는 상사들한테도 잘 아부들을 잘 떨어주면서 손바닥이 닳도록 해서 아부들을 존나게 잘 떠시고 시키면 하고 바로 달려가서 커피라도 잘 타오시고 신입 직원들 대리는 남들보다 10분 일찍 나오는 거 20분 일찍 출근하는 그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부장급은 실력이고 대리사원들은 성실함. 이런 걸로 자기네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위기 상황에서 혹시라도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